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테슬라는 전거래일 3.66% 상승한 445.2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거래일 전 이 두 번째 비가까지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전거래일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 21선에 회복을 했지만 상단 채널 중심 라인 아래에 위치하면서 오늘 열릴 장에서 맞고 다시 한번 파란색 비가까지 내려올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테슬라는 하락을 하면 바로 회복을 해주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고점 돌파를 위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테슬라의 연간 에비타를 4천억 달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비타를 기록하는 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가 2,382억 달러 수준입니다. 즉 아람코의 2배에 달하는 이익을 내겠다는 엄청난 목표인데 만약에 이 목표가 현실이 된다면 테슬라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는 것은 물론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기업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4천억 에비타를 달성을 할까?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옵티머스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미래의 가장 핵심이며 FSD나 로보택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의 제품이 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4천억 달러의 에비타는 바로 이 로봇 군단이 사무실과 공장에서 스스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인간의 관리 없이 일을 하는 그림이 완성될 때 가능해진다고 말을 했고, 테슬라는 이미 프리몬트 공장에서 옵티머스 생산 라인을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 비용은 대당 2만 달러까지 낮출 계획인데, 이것은 단순한 연구 개발이 아닌 확실한 대량 생산과 상업화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 27년도에는 4세대, 28년도에는 5세대 로봇을 내놓으면서 매년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옵티머스의 진짜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닌 뇌, 즉 AI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확산 추론 모델을 개발 중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AI는 대부분 집중적 사고를 합니다. 입력된 데이터 안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역사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강하지만 수많은 돌발 변수가 존재하는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인간은 확산적 사고를 합니다. 사과를 보면은 빨간색이 떠오르고 뉴턴, 그러다 중력, 우주 외계인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갑니다. 이 방식이 창의성과 실제 문제 해결의 핵심인데,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이 확산 추론 모델은 이 FSD에 적용이 되면은 AI는 정답이 없는 도로 상황에서도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끼게 된다는 게 FSD 버전 14를 출시할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도로에서 인간처럼 운전할 수 있는 AI는 공장이나 가정에서 인간처럼 상황 판단을 하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다른 모든 로봇 기업들을 압도할 수 있는 테슬라만의 차별점이며 로보택시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이 거대한 비전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이 바로 내년 2026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을 폭발적인 라인업이 시작되는 해로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옵티머스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페달과 스티어링 휠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이 2026년 4월에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세 번째는 세미트럭 역시 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혁신 제품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계획을 들으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이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단돈 2,500달러와 옷가방 하나, 그리고 책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0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인물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온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혼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 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기도 한데, 테슬라는 전체 주식의 무려 41%를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CEO 보상안 패키지는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니라 이 40%의 개인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의 비전, 즉 2035년 옵티머스 1000만 대 판매라는 미래에 확실한 지지를 보낸 내용인데, 그렇지만 이번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XAI에 대한 투자하는 안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주들이 안 된다고 막아선 거죠.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이걸 보고서 주주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XAI가 테슬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구축하는 머스크 경제 생태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주주의 의도라기보다는 이사회가 이 안건에 추천 표시를 하지 않아서 절차상의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안건에는 다 이사회 추천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 7번 문항만 빠져 있었거든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추천이 없네, 그럼 반대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핵심은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건데, XAI는 인공지능 두뇌를 만들고 테슬라는 그 두뇌가 세상을 배울 수 있는 데이터와 하드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이 둘의 시너지는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성공에 꼭 필요한 내용인데, 마치 21년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왜 이 비트코인 같은 쓸데없는 짓을 사냐, 왜 하냐라고 비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때 샀던 11,509개의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XAI 투자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무산이 됐지만 다음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을 했는데요. 내 회사들은 서로 놀라운 방식으로 서로 융합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은 각자의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서로 돕고 있는데, XAI는 테슬라는 테슬라 옵티머스는 스페이스X,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다시 테슬라, XAI는 뉴럴링크, 테슬라는 보링, XAI는 지금 보시는 X와 함께 서로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자면은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을 하늘에 띄웁니다. 이 스타링크는 테슬라 자동차와 함께 옵티머스 로봇에게 끊임없는 데이터를 공급을 합니다. 이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서 스페이스X에 대량으로 납품을 하는데, 그리고 보링 컴퍼니의 지하 터널은 테슬라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데이터, 하드웨어, 에너지, 운송이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XAI도 그 융합의 핵심 골이었던 건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다른 어떤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한계 없는 성장을 나타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융합이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가 메타를 비판을 했는데,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긴다고 광고를 했지만, 막상 보니까 장기 고용은 50명 정도에 불과하고 24시간 돌아가는 소음 때문에 주민만 불만만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렇게 시끄럽고 자리만 차지하면 아예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짓자. 이게 공상과학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스페이스X에 스타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적인 사업인데, 스타쉽은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달린 인공지능을 위성을 쏴서 우주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위성들이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소음도 없고 태양광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하늘에서 전 세계를 연결하면 테슬라의 FSD와 옵티머스는 지상의 통신 장애물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또 한 번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는 함께 승차하자,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 현재 전기차, 태양광, AI 분야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미국이 이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앞서기 위해서 내밀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미국은 결국 테슬라를 선택하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이 거대한 비전은 사실 월가 분석가들에게도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제시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2,600달러라는 목표 주가에는 옵티머스의 가치가 거의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캐시우드는 옵티머스라는 이 엄청난 카드를 빼고도 도대체 무슨 근거로 2,60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자신 있게 제시한 걸까요? 그 해답은 아크인베스트가 발행하는 리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포트폴리오인데요. 리포트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캐시우드의 투자 전략집이자 미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포트가 147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147페이지의 분량의 원문에서 핵심 알맹이만 뽑아내서 몇 달 남지 않은 올해에 투자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전략 요약본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147페이지의 원문을 해독하는 시간을 아끼시고,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를 목표가 2,600달러라고 정한 핵심 근거를 단 10분만 시간을 내서 제가 발송해드리는 요약본을 읽어보시면 모든 내용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필요하신 칸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요약본과 함께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단기 종목이 필요하시면은 이 체크까지 하신 다음에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본 금액으로 다시 테슬라를 구매하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똑같이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고 이 구글 폼이 나오면은 체크하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빠르게 취합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는 옵티머스의 개발 속도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현재 2,600달러인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의 생산량이 연간 5만 대, 10만 대 이렇게 넘어설 때마다 목표 주가를 3,000달러, 4,000달러, 어쩌면 5,000달러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부터 당장 이 목표 주가 상향 릴레이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캐시우드의 2,600달러조차 시작일 뿐입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목표는 옵티머스를 통해서 4천억 달러 이비타를 달성을 하고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동력은 확산 추론 모델이라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닮는 AI인데, 그리고 26년 옵티머스, 사이버캡, 세미트럭이라는 3대 라인이 동시에 추격을 하며 그 거대한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28년, 29년경에 등장할 옵티머스 5세대, 6세대는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타고 화성으로 갈 것입니다. 화성의 초기 인프라와 착륙장을 건설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문명을 개척하는 엔터프라이즈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보시는 캐시우드의 인터뷰 내용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he delivers 41% compound annual rate of EBITDA growth, so that's bottom line, for the next 10 years, that will put Tesla in rarefied territory. Right. Never has a company anywhere near this size done anything like that. Should look like, actually, pay for performance, align company management with shareholders long term. Right now, we have shareholders very short-term focused, and that has made management teams very short-term focused, and it's a big problem for this market. Tesla's doing things the right way. 90% of that valuation is a function of robotaxis. We have very little for humanoid robots, and we're doing the research right now to understand how difficult it will be to scale humanoid robots. The problem, or the humanoid robot problem, complexity, is multiples of robotaxis. Now, we think Tesla is in the best position because it's already a robotics, energy storage, and AI company with robotaxis. So it's a good part of the way there, much further than most companies, I would say. And so we have very little in that 2,600 for humanoid robots. To the extent humanoid robots evolve faster than we're expecting, then that price target goes up.